정수와 유리수를 대변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정수와 유리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부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부호가 등장한다. 나 혼자 있을 때 세상이 군대에 있으면 다 남자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다 남자만 있고 다 녹색 옷만 입고 사는 것 같은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여성도 있고 옷 색깔도 다양한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수의 틀 안에만 있을 때는 자연수를 통해서 그것이 굳이 부호가 뭔지를 생각할 필요를 못 느끼고 살았는데 이제 음수와 양수라는 것, 부호를 가진 수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정수가 갖는, 유리수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제 아래서, 자연수라는 아래서 하나 깨서 나오죠. 바로 그 내용이죠.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는 수량에 대하여 대표적인 게 영상 몇 도, 영하 몇 도. 그 다음에 해수면을 중심으로 물 위, 물 밑을 뭐라고 합니까? 해발, 해저. 이해하시죠? 아니면 이익, 손해. 이런 것들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0을 기준으로 정할 때 그 기준점을 한쪽 수량에는 플러스를 사용하면 다른 쪽에는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플러스를 양의 부호라고 하고요. 마이너스를 음의 부호라고 한다. 따로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플러스를 양, 마이너스를 음의 부호라고 한다. 이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개념으로 한번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다음 개념 볼게요. 자, 갑자기 빈칸이 나왔네요. 3개가 나왔죠? 자, 이제 우리가 정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정수는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부호가 플러스인 정수, 부호가 마이너스인 정수, 그리고 그 둘을 기준 짓는 가운데 바로 이 수는 부호가 없네요. 누구죠? 그렇죠. 0입니다. 정수는 0이 가운데 기준으로 있고요. 0보다 큰 쪽,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했을 테니까 대소비교까지 돼 있죠? 큰 쪽이 바로 양의 정수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0보다 작은 쪽을 뭐라고 해요? 그런 정수를 음의 정수라고 하죠. 근데 양의 정수는 우리가 이미 다른 말로 뭐라고 배웠어요? 자연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1, 2, 3, 4, 5, 6, 7, 8 이런 것들이 바로 자연수인데 그게 양의 정수입니다. 단지 여기 보면요. 이제 자연수 1, 2, 3, 4 이런 수들에 앞에 플러스 부호를 붙여준 것이 양의 정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플러스 부호는 우리가 생략합니다. 매번 3을 갖다가 턱걸이 몇 개 했니? 했는데 3개 했어 라고 하지 플러스 3개 했어 이러면 친구 없죠. 그죠? 3개 했어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통적으로 쓰는 말 플러스는 일반적으로 생략하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자연수와 양의 정수는 같은 개념 이렇게 보셔도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 다음 음의 정수는 그럼 뭐예요? 지금 보니까 1, 2, 3, 4 보죠? 자연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음의 부호를 붙여주는 것이 바로 음의 정수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럼 0은 플러스 0이에요? 마이너스 0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0은 부호가 없습니다. 아셨죠?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는 다시 한번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틀려요? 가장 잘 나오는 건데 틀려요. 시험에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했을 때 정수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 틀립니다. 뭐가 빠졌죠? 0이 빠졌다. 반드시 기억 부탁드릴게요.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조금 더 큰 범위로 갑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는 모든 수는 바로 유리수 안에 속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수는 중학교 3학년 전까지예요. 3학년 전까지는 유리수입니다. 중3 되면 이제 무리수라는 걸 배울 거고요. 고등학교 가면 허수라는 걸 배워서 복소수, 막 이제 이름도 복잡하고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죠? 나중 얘기고 우리는 유리수까지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아는 모든 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수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생님 저는 좀 굉장히 어려운 수 알아요. 뭐 좀 아주 복잡하게 표현되는 게요. 2와 3분의 7. 와, 이런 대분수인데 여기 뒤에 또 가분수 이게 뭘까 도대체. 그죠? 어쨌든 근데 이걸 굳이 표현해 보자면 이런 분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2가 3분의 6이죠. 3분의 6 더하기 3분의 7은 3분의 13이야 결국은. 선생님 저는요 아주 복잡한 수 중에요 0.279 알아요. 와, 선생님 소수예요.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이거는 근데 우리는 1000분의 279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3 같은 것도 정수죠. 자연수인데 1분의 3 또는 2분의 6 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0도
1분의 0 또는 2분의 0 또는 이런 식으로 분자가 0이고 분모가 0이 아닌 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는 유리수라는 것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한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분수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말을 여기서 이렇게 써놨죠. 분자가 정수이고 분모가 0이 아닌 정수인 분수. 이 얘기예요. 분수라는 것을 우리가 그 모양을 살펴보면 이런 분수 있을 거 아니에요. 3분의 5 한번 써볼게요. 뭐예요? 정수 분의 정수의 형태란 얘기야. 분수가.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2분의 7 이런 건요. 사실 2분의 마이너스 7과 같아요. 이건 정수의 나눗셈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죠. 그러니까 음의 정수 나누기 양의 정수의 형태도 어차피 분수니까 우리가 아는 모든 수는 다 유리수 안에 있구나. 근데 이 유리수 중에서 지금 여기 들은 것처럼 분수였는데 약분을 했더니 분모가 1이 돼서 생략 가능해. 거꾸로 한번 와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수를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는 거야? 정수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리 나눠서 써봐도 분수에서 더 이상 분모가 1이 아니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분수로밖에. 그게 바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모양 보면 분수로밖에 표현 안 돼. 정수라는 건 사실 뭐가 포함되어 있다? 분모가 1분의 1, 1분의 2, 1분의 3, 1분의 마이너스 1, 1분의 마이너스 2, 1분의 마이너스 3 모두 분수로 표현 가능한데 분모가 1이라서 생략되어 있는 걸 정수라 볼 수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유리수 안에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게 있고요. 정수는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 그리고 그 모양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풀이 중심이지만 이 정도 개념은 알고 갑시다. 두 가지예요. 자, 9분의 0과 0분의 9의 차이. 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9분의 0, 0분의 9. 이거 뭘까요? 얼마죠? 이건 얼마죠? 이건 뭐냐면 여기 일단 나와 있는 대로 보면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이런 분모가 0인 분수는 없어. 이걸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아요. 학교에 갔는데 우리 반 아이들에게 딱 수업을 하려고 갔는데 선생님이 길에서 돈을 갖다가 주웠어요. 9,000원을 주웠어요. 예를 들어서 9,000원을 주웠어. 근데 선생님이 학교에 딱 갔는데 방학이라 아무도 안 왔어요. 학생이 한 명도 없네. 빈 강의실에 들어가서 내가 내 지갑 안에 오늘 주순 돈 다 나눠줄게 하고 혼자 서 있으면 밖에 지나가는 교장 선생님이 딱 보실 때 어떨까? 선생님이 이상해 보일 거예요. 맞나요? 빈 강의실에서 막 혼자 떠들고 있으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근데 요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뭐냐 하면 굉장히 슬프지만 분자가 0이고 분모가 0이 아닌 건 선생님이 지갑 안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애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야. 우리 반 90명한테 내가 똑같이 오늘 나눠줄게. 기분 좋은데? 그럼 그냥 욕을 먹겠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선생님은 거짓말쟁이하고 욕을 먹겠지만 학생들에게 나누어주는 돈은 없어요. 한 명당.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야. 분자가 0이고 분모가 0이 아닌 건 결과가 0이 되면서 가능한 얘기인데 분모가 0인 거 어떤 수를 0으로 나눈다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 분수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 질문 많이 들어와서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있어 없어요? 이거 더 이상한 거 이것도 없겠죠? 선생님이 오늘 주순 돈도 없는데 빈 강의실에 아무도 없는데 가서 혼자 떠드는 거야. 내가 이 지갑을 꺼내서 있는 돈을 너에게 나눠줄게 했는데 지갑 안에 돈도 없고 학생도 없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된다. 반드시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절대값 중요한 개념 나왔죠? 수직선 위에서 수를 나타내는 점과 원점 사이에 뭐다? 절대값? 거리입니다. 거리.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수직선 위에서 원점은 0을 의미해요. 0에서 3까지의 거리. 이것을 0에서 3까지의 거리 얼마죠? 3칸. 이것을 3의 절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4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의 뜻은 0에서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니까 4칸 떨어져 있어서 4라고 얘기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는 A의 절대값을 어떻게 쓴다?
요렇게 길게 선 안에다가 그 수를 넣어주면 그 수의 절대값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 4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되셨죠? 아, 중요한 거 바로 선생님이 어디에 빈칸 쳐놨어요? 0으로부터의 중요한 거 거리에다 포인트를 잡았다. 왜 그런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절대값을 가지고서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아요. 두 번째 내용도 이미 알아요. 세 번째 내용까지는 압니다. 왜? 양수, 부호가 플러스는 당연히 0보다는 어때요? 클 거예요. 음수보다는 0이 크고. 맞죠? 그러니까 양수는 0보다는 커요. 음수는 0보다는 작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줄로 쓰면 어떻게 될까? 음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0이 있고 제일 큰 쪽에 뭐가 있다? 양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양수는 따라서 음수보다 0을 쏙 빼고 나서 보면 당연히 양수가 음수보다 큽니다. 이것도 이해되실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선생님 중에 선생님하고 누가 나이가 많아요? 선생님이요. 당연히 알잖아. 그죠? 똑같이 양수, 부호가 플러스인 두 수 사이에는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4하고 7 중에 7이 커. 이거는 당연히 아는 내용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두 수가 모두 양수이면 도대체 그럼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뭐냐?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께 이걸 물어보면 돼요. 마이너스 3분의 5와 마이너스 4분의 7 중에 누가 커요? 라고 물으면 확 안 나오죠. 4하고 7 중에 누가 커? 7 나오잖아. 둘 중에 누가 커?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절대값의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수직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0을 중심으로 왼쪽이 음수, 오른쪽이 양수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음수가 당연히 양수보다 작은 이유 알겠죠? 양수가 더 큰 이유. 똑같은 음수 둘을 놓고 비교해 본다면 요 수를 A, 이 수를 B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니까 B가 A보다 큰 거예요. 맞나요? 근데 이것을 절대값의 개념으로 보니까 0에서부터 멀리 왼쪽으로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왼쪽으로 있는 게 커요. 맞나요? 어차피 0보다 왼쪽에 있다면 멀리 있는 것보다는 가까이 있는 게 커. 이 얘기는 절대값으로 가지고 온다면 절대값이 큰 수보다는 절대값이 작은 수가 크다고. 어디서요? 음수끼리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이 네모 안에는 두 수가 모두 음수이면 절대값이 큰 수가 실제로는 뭐하다? 더 작다. 여기가 청개구리구나. 음수끼리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둘 다 양수로 만들겠습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절대값 씌워볼게요. 절대값 씌우면 3분의 5, 요거는 4분의 7이잖아. 그죠? 이제는 위에 거 일단 신경 쓰지 맙시다. 누가 큰지 볼 수 있나요? 통분해 봐야 되겠죠? 12분의 20. 뒤에 거는 12분의 21이야. 와, 사소한 차이로 아주 살짝이네.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네요. 뭐 한 거죠? 절대값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실제의 수는? 원래 이거였잖아요. 이거. 그죠? 그리고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씌웠더니 이렇게 됐더라야.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가야 되죠? 우리가 반대로 들어가야 돼. 절대값이 큰 게 작고 절대값이 작은 게 크고 청개구리라고요. 아셨죠? 음수끼리 비교해서는 절대값의 결과와 반대로 들어간다. 이 내용 조금 이따 문제에서도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5번까지 일단 대소관계까지 마무리를 하고요.